자, 해군 출신 장교로서 네. 해군의 장점이 도대체 뭔가요? 돈입니다. 혹시 그러면 해경 갈 때 특채나 뭐 유리한 그런 게 있나요? 정말 많죠. 아, 어떤 네. 점에서? 해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해군 간부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해경에서도 해군에 와서 또 조함 교육도 받고 그렇게 가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 해경에 현역으로 계신 분들도 해군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사관 분들이 많이 가시고, 장교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휘만 하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전문성은 솔직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사관 분들한테 해경이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특채도 굉장히 많고요. 해경에서도 똑같습니다. 배 운용하는 게 그 레이더를 보는 전탐이 있고, 또 포 운용을 하는 뭐 이제 사통사나 병기사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갑판 호줄이나 이런 거, 매듭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해군 출신 인력을 쓰면 민간 인력을 쓰는 것보다 당연히 좋겠죠. 똑같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해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해경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있는데, 해경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벌어요. 왜요? 수당이 리미트가 없습니다. 해군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2주 정도 배를 타면 풀수당이 꽉 차서 그 이후에 타는 것들은 사실상 그냥 거의 무료 노동이에요. 네. 해경은 그 리미트가 없습니다. 항해 수당의 리미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 동기들 뭐 한 5년 정도 하고 해경으로 전향한 동기들 지금 순경인데, 한 달에 뭐 실수령 금액이 뭐 400 정도는 받아요. 그러니까 해군의 곱절로 받습니다. 리미트가 없다는 건 그만큼 배에 오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경과 해군의 정말 다른 점은, 해경의 리빙 컨디션 정말 좋고요. 배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해군은 장비가 많고 사람도 많아요. 해경은 거의 뭐 배 크기가 뭐 같은 뭐 3000톤급이라 치면 거의 승조원은 거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빙 컨디션도 좋고, 해경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어떤 경비 임무를 하다가 다시 육상에 돌아갔을 때, 저희는 육상에서도 똑같이 바빠요. 근데 해경은 육상에 딱 정박을 하면은 거의 뭐 이제 일이 없는 시기라서, 네. 그래서 해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경 함정 근무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네. 좋다. 한번 진짜 이건 괜찮은 팁이라, 진짜로 해경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해군을 지원해서 갔다가 그렇죠. 그걸 커리어 쌓아서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차피 만약에 해경을 준비하시는데 군대를 와야 되잖아요. 남자분들은 2년이라고 치면. 그러면 저 같으면 장교나 부사관으로 지원을 해서 해군으로, 그래서 함정 근무를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특채는 제가 알기로 이제 3년 배를 타면 특채가 되거든요. 그런 전형도 있고요. 아니면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십시오. 그러면 또 특채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길이 있으니까요. 해경 가면 돈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막 16년차 소령도 넘어갑니다. 해경으로. 연금 포기하고. 그래요? 너무 좋아서. 해경 가면 막 7, 800씩 받아버리니까 정말 좋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해군도 국가에서 하는 공무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경도 그렇고 그 자신의 커리어가 그대로 이어져서 호봉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수리님께서 네. 지금 6년 4개월을 하고 전역을 하시는 거예요. 6년, 그쵸. 6년 3개월 했죠. 그렇죠. 네. 저도 6년 4개월을 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밝히진 않겠지만 네. 다른 채널에 나가서 얼마를 모아서 전역을 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저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았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다 주변 동기들 전역할 때 다 물어보잖아요. 야, 너 얼마 정도 모았냐? 하면 평균적으로 대략 한 얼마 정도 모아서 나와서 전역하는 것 같아요. 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일단 해상 공부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편차가 갈리는데요. 보통 6년 복무한 애들이면은 배를 한 3년 정도 탔을 겁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탔을 건데, 못해도 1억 5천. 네. 많으면 2억 정도 모읍니다. 장난 아니다.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퇴직금을 포함 안 하면 당연히 그거만큼은 안 되는데. 2억까지도 모은다. 네, 저는 진짜 7년 한 선배 중에 2억 4천까지인가 모은 사람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사람같이 안 살았겠죠. 7년 내내 막 자리고비 같이 살고 진짜 숨만 쉬고 돈만 모으는 사람이면 그렇게는 되는데, 그건 정말 극단적인 예고요. 근데 보통은 1억은 넘기더라고요. 6년 정도 복무했으면 퇴직금까지 합쳐서 1억을 못 모으면 좀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그 정도는 받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간부가 돼가지고 병사한테 돈도 안 쓰고 짠돌이같이 썼을 거다 하는데, 아니 해군은 생각보다 돈 쓸 일이 없어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왔다가 또 나가야 되지. 그렇죠. 또 와서 고생해야 되지. 그 병사들한테 실제로 돈도 많이 써요. 해군은. 왜냐면 쓸 데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일, 한 달에 30일 있으면 한 20일은 나가 있거나 집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 안에 있는 수병들과 뭐 밥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부사관들하고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서 뭐 며칠 땅 밟는데 그 동안에 술 먹어봤자 뭐 얼마나 쓰겠어요. 돈도 많이 안 쓰게 되고 아예 그냥 쓸 일이 없는 거죠, 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저 소위 때 아까 220, 30 정도 받았다 했잖아요. 얼마 모았을 것 같습니까? 그 중에? 한 60%, 70%? 200 모았습니다. 20만 원밖에 안 써요? 네. 휴대폰비. 진짜 그것만 나간 거예요. 와. 휴대폰비 그때 당시에 5만원, 6만원 정도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BOQ 관사비가 3만원인가 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10만원으로 일단은 그게 다 퉁이 되죠. 그 다음에 정박했을 때 사먹는 돈 있잖아요. 밖에서 간부들은 밥이 안 나옵니다. 참고로 밖에서 사 먹어야 돼요, 밥을. 퇴근하면
그 육상에 있는 1, 2주일 동안만 따가서 뭐 이제 5,000원짜리 국밥을 사 먹든 컵라면을 먹든 그땐 총각이니까 돈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중2 때는 이제 육상 근무를 하게 됐는데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의 근무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퇴근하는 시간이 뭐 한 8시, 10시 사이 그쯤에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또 집에 가서 바로 잠만 자요. 그리고 또 나오고. 그리고 군인은 옷에 돈이 안 들잖아요, 사실. 자기가 정말 막 패셔니스타가 되고 싶어. 막 연애를 막 진짜 여자친구 잘 사귀고 막 이러고 싶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6년 내내 옷도 몇 번 안 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6년 기준이 아니라 네. 이제 ROTC나 학사 장교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육군으로 봤을 때 ROTC 2년 4개월 해서 월급이 올라서 전역하면 4천만 원 정도 모아 나오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2년 한 친구들은 얼마 정도 모아 나가요? 육군보다는 훨씬 많이 모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ROTC와 OCS의 차이가 있어요. ROTC는 저희는 2년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1년 배 태우고 1년 육상복무 시키자니 애매한 케이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냥 내리 그 배를 2년 태우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ROTC? 네. 그냥 전역한다고 해도. 그러면 걔는 소위 중위 그렇게 2년 탄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위 때 뭐 220만 원 버는 건 저 떼고 지금은 한 30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한 250까지도 받을 겁니다. 소위 때 250씩 받고 중위 달면은 뭐 300까지는 안 될 거예요. 한 270 뭐 해봤자 한 10만 원, 20만 원 올 건데 그래도 그 정도 실수령 금액을 받고 나오면 뭐 모으는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4천만 원은 모으죠. 강제 저축을 시켜버리네, 배가. 그렇죠.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육군은 대대든 연대든 땅에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는 개념인데 우리는 이 대대나 연대가 아예 그 땅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쓰는 겁니다. 자, 해군 출신 장교로서 네. 해군의 장점이 도대체 뭔가요? 장점. 네.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정말 전문적인 것도 많이 배워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돈입니다. 3군 중에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단기 장교든 중기 장교든 장기로 가든 돈을 정말 많이 받고요. 그리고 장기 복무가 정말 잘 됩니다. 함정 장교에 한해서. 그리고 소령 진급도 무조건 달아준다는 거. 그러면 본인이 이제 삼수를 했다든지 군대를 늦게 오지 않는 이상 연금 수혜는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좋고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함정 근무를 한다는 것. 그래서 가족들도 그만큼 희생을 한다는 것. 저는 육군 장교분들 좀 이게 부러웠는데 그래도 해군보다는 인사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해군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움직입니다. 길어봤자 1년 반. 육군은 그래도 장교분들 한 2, 3년 있는 케이스도 저는 봤거든요. 해군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이동?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동하는 그 거예요. 부대를 이동한다는 거야? 아니면 보직을 이동한다는 거야? 보직을 이동하니까 부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같은 함대 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뜬구름없이 나는 동해 1함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 뒤에 갑자기 서해로 발령나고 1년 뒤에 뭐 남해로 발령나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네. 전국을. 와. 부사관분들은 한 3년, 네, 3년에서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근데 부사관분들도 1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케이스도 덜어 있긴 한데 해군이 가장 단점이 이게 로테이션을 해줘야 돼요. 순환보직을 계속 돌려줘야 누구도 이제 육상 가서 좀 쉬고 또 함정근무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주기가 짧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더 힘든 겁니다. 예를 들면 20년 동안 장교 복무를 해서 뭐 소령을 달고 20년 동안 했으면 뭐 이사를 뭐 한 10대 번 이상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정착도 못하고 결국에는 기러기 아빠로 많이 삽니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뭐 자녀가 중학교에 들어갔으면 얘는 이제 여기서 전학 가면 또 악영향을 미치니까 아빠만 혼자 떨어져서 산다든지 엄마만 혼자 떨어져서 뭐 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령 진급이 타군 대비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점이 되겠네요. 그 외에는 솔직히 저는 해군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맥적인 차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 저희는 사관학교, ROTC, OCS 다 정말 어떤 차별 같은 대우가 없이 다 동기로 정말 친하게 잘 지내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 나와서도 해군 출신 장교분들 정말 잘 되신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도 인적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정말 좋은 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군에서 6년간 군복무를 하고 대위로 전역한 학사 장교 유튜버이신 아싸 참준이님과 이제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영상으로 시청자분들이 해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궁금증이 혹시나 더 있으시다면 지금 여기 아래 보이시는 이 링크로 이 아싸 참수리님 영상을 다 정주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영상에도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그거로도 부족하면 참수리님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많은 소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분 해군이든 육군이든 공군이든
본인이 원하시는 쪽으로 꼭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연히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해군에 이런 점이 있다, 이런 개인적인 또 의견도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원하시는 바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서 많이 활동을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역 해군대의 아싸 참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